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온결합에 대한 내용들 소개를 좀 해봤는데요.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의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두 화합물의 E0와 R0와 E의 크기를 얘기해보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요만큼의 거리가 R0, 이 R0는 양이온의 반지름과 그리고 음이온의 반지름의 합이 되겠고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 이걸 쓰고 있는 이온 결합 에너지라는 걸 쓰는데, 이 이온 결합 에너지는 R0의 제곱에는 반비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하량 Q1과 Q2의 곱에는 비례한다 했습니다. 근데요, 변수가 결합 에너지에 대한, 이온 결합 에너지에 대한 변수가 두 종류가 있네요. 전하량이 곱이 있었고, 이걸 먼저 따져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량 곱이 서로 같다면, 즉 1 플러스 1 마이너스 또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같다면, 그제서야 R0 이걸 세컨드 두 번째로 다뤄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들 하셔야 될 텐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옳게 비교해보라 했었습니다. 옳게. 첫 번째, 이 R0와 이온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LIF하고 LICL을 비교했습니다. 어차피 리튬 1 플러스는 똑같지 않습니까? 플로린 마이너스에 비해서 CL 마이너스는 더 크겠지요. 그래서 이온 결합 거리는 CL 쪽이 좀 더 커야 됩니다. 1번부터 틀렸네요. 2번 LICL과 NaCl. 예, 이번에는 CL 마이너스의 크기는 똑같죠. 그러면서 리튬 1 플러스에 비해서 나트륨 1 플러스, 리튬 1 플러스 사이즈에 비해서 나트륨 1 플러스 사이즈는 더 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2번 요 부분은 맞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LICL과 NaCl에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입니다. 핵간거리가 리튬 사이즈가 작으니까 핵간거리가 좀 더 가까워요. 핵간거리가 가까울 때는 이온 결합 에너지가 더 커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이번에서는 3번 산화 마그네슘과 산화 칼슘을 물었습니다. 역시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의 2 마이너스입니다. 마그네슘 이온 사이즈에 비해서 칼슘 이온 사이즈는 더 커요. 그래서 칼슘 간의 핵간거리가 더 멀어요. 네, 여기까지 잘 되겠죠? 그렇다면 핵간거리가 멀었을 때 이온 결합 에너지는 다시 전하량 곱이 서로 같은 상태에서 이온 결합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핵간거리 짧으니까 좀 더 MgO가 산화 마그네슘이 좀 더 크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틀렸네요. 네 번째, MgO와 KCl을 물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누구와 같은 타입입니까? 인데요. 마그네슘 플러스 얘는 10번 네온과 같은 전하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역시 10번 네온과 같은 전하 배치를 가지고 있겠죠. 반면 칼륨은요, 칼륨 1 플러스 얘는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염화이온 역시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간거리는 어차피 이 주기의 18조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 두 놈과 3주기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 두 놈을 비교할 때 핵간거리는 KCl 쪽이 좀 더 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소의 주기의 성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잘 돼 있죠? 결합 에너지 따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전할 꼴을 먼저 따져달라 했습니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에 대해서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MgO 쪽이 더 커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4번 얘기가 정답이네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핵간거리를 따져라, 이온의 반지름을 따져달라, 원소의 주기적 성질, 큰 2단은 맨 마지막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할 때 그놈들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합 에너지 따졌을 때는 전할 곱에 대한 정보를 먼저, 그 다음에 핵간거리를 나중에 따져달라 했던 이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 15번 문제요. 15번 문제에서
어떤 화물 A2B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면 1 플러스에 2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1 플러스도 있습니다. 이게 A의 1 플러스가 두 개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요놈이 B의 2 마이너스가 됐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A라는 놈을 보니까 전자가 몇 개 보입니까? 하면 두 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10번 네온과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온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A라는 것은 전자가 10개였을까요? 아니죠. 11개였어요.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던 놈이 전자 한 개를 잃어서 10번 네온과 같은 그런 전자 배치가 되입니다. A라는 것은 11번 나트륨의 양이온을 이걸 따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면서 퍼펙트하다는 것은 10번 네온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뻔하게 B의 2 마이너스 얘는 세 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3주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B라는 것은 처음부터 전자가 18개였을까요? 역시 아니죠. 2 마이너스라는 것은 전자 두 개를 얻어와서 18개랍니다. 얘는 먼저 16번 황의 2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결국엔 화물 A 2B라는 것은 11번 나트륨 1 플러스와 16번 황의 2 마이너스 이온 결합 물질로 크로스 내려서 Na2S 황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능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A 이온과 B 이온이 전자 배치를 볼 때 네온과 같고 아르곤 같으니까 달라 보입니다. 많은 중성 상태의 원자였다면 11번 나트륨 3주기 원소입니다. 16번 황 역시 3주기 원소입니다. 둘 다 3주기예요. 그 말은 둘 다 전자 껍질 수는 3껍질로 동일해요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기본적으로 B와 A와 B가 서로 같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3주기 원소로 동일하거든요. 기억 얘기 틀렸습니다. 미연 이건 이온결합 물질이거든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의 전기가 안 통해요. 액체 상태 또는 용융 상태가라고 했었을 때 전기를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체 상태의 전기가 흐른다? 아니요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하여서 나트륨이 이런 전자를 황이 얻어먹었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말은 옳은 말이 되겠네요. 즉, 두 개의 나트륨과 황이 반응해서 Na1풀 두 개와 황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황은 가장 간단한 분자를 볼 때 S8인데요. 이건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황으로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트륨과 황이라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서 황화 나트륨은 이온 결합 만들거든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큰 사단으로 들어가면 이런 반응이 진행될 때 누가 전자를 잃었냐, 누가 전자를 얻었냐를 통해서 산화 반응까지 소개될 수 있습니다. 뭐 한 김에 합시다. 나트륨은 전자를 잃었습니다. 뭐라 부릅니까 하면 산화라 부릅니다. 반면 황은 전자를 얻어먹었죠. 그래서 얘는 환원 되었다. 금속의 산화와 비금속의 환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이것을 역으로 돌린다는 말은 이온 결합 물질을 각각 원소 물질로 전기 분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기 분해 과정은 영화 나트륨 용융 전기 분해 과정 여러분한테 잘 소개시켜드렸던 바 그때는 황화 이온이 황 2 마이너스 음이온이 전자를 뺏기면서 원소 물질로 가겠지요. 마찬가지 나트륨 양 이온은 전자를 얻으면서 백돌아간다는 것은 전자를 얻으면서 금속 원소 금속 나트륨으로 환원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질문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또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166쪽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함에 있어서 금속과 금속이 만나서 금속 결합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온 결합, 마지막으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공유 결합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습니다. 비금속은 원자의 전자가 15조 원소 5개, 16조 원소 6개, 17조 원소 7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누구처럼 되려고 합니까? 하면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규칙을 했죠?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원자들의 노력, 뭐라 부릅니까?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입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 그게 공유결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도 167페이지에 많이 보시는데요. 서로의 원자가 중서의 원자가 멀리 무한히 떨어져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인력과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결합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금속 원자 플로린과 플로린 저 무한히 먼 거리에 있다가 F2 이 원자 분자 F2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는 거죠. 플로린 원자가 무한히 멀리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인력에 대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를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F2라는 이 원자 분자의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장소라고요. 마치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장소에서 얘기입니다. 단 이온 결합할 때 NaCl이라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참고로 염화나트륨 할 때 둘 다 3주 요소였습니다만은 나트륨 양이온은 네온 같은 전자 배치를 염화 음이온은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온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이온은 접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금속은 어떻습니까? 서로 공유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유 분자는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플로린 원자 핵이 또 다른 플로린 원자 핵과 또 다른 플로린과 이렇게 서로 원자들의 전자들이 있는 범위가 서로 겹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겹치는 그림의 객관 거리, 이게 바로 R0만큼 나오게 되는 바입니다. 그 R0의 절반을 삼으면 뭐가 됩니까? 하면 이게 플로린의 원자 반지름이 되는 바입니다. 현재 167페이지에는 수소를 가지고 소개했는데요. 뭐 수소를 가지고 소개하나? 플로린 가지고 소개하나? 뭐 그간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공유결합 형성과 에너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물론 당연히도 이 에너지는 이온 결합처럼 공유 결합 에너지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정리 한번 더 봐주십시오. 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게 공유 결합 에너지예요. 중성의 원자가 공유 결합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고요. 이 공유 결합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유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 공유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공유 결합 에너지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나 볼링 포인트와는 무관합니다.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 이온 결합을 역시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이온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이온 결합을 끊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녹는 점이 높아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까 13번 문제였나요? 거기서 계속 얘기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공유 결합 에너지는 이 원자 사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렇다면 녹는 점 또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F2라는 분자, 요 분자 사이 인력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즉 원자간 결합력과 분자간 결합력은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공유압의 더 크니까 능률이 높아, 낮아 이딴 건 하나도 안 맞아요. 연관관계 없어요. 따뜻한 거예요. 쌤 그러면 녹는점 끓는점 언제 배운대요? 고등학교 3학년 화학 2 과정에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절대로 녹는지 끓는지과 공유결합인지 연결하려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 자체가 나오면 이건 틀렸어 해야 됩니다. 말 이해되겠습니까? 원자간 결합력과 분자간 결합력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예, 그 내용은 페이지 168페이지에 주의해 해가지고 보충결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168페이지에 보충결 주의해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소개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책에 보니까 이게 그림이 어렵게 그려놨어요. 플로린 하면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데요. 이 7개의 전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다른 옆에 플로린 할 때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 이렇게 겹치는 과정에서 하나 이렇게 놨습니다. 그림상 이게 조금 더 크네요. 같은 크기입니다. 이 그림 그리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괜찮습니까? 이게 그나마 플로리니까 전자껍질 2껍질했지. 만약에 C의 명소였다면 전자껍질을 3껍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 씨 그리기 힘들어. 괜찮습니까? 근데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즉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는 누굽니까 하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이 공유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건 굉장한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페이지 19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194쪽을 보시면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은 이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은 전자 화학계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참여하는데?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만 공유결합에 참여합니다. 이건 이온결합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이 전자를 얻을래, 잃을래 또는 공유할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전자를 다 그리는 건 정말 시간 낭비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써드리겠는데요. 어차피 17조 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7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외관계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만 그리겠다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역시 어떨까요? 7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겠죠. 그렇게 7개의 원자가 전자를 가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플로린도 이렇게 하면 8개 옥텟을 만족해. 요 놈도 역시 이렇게 하면 8개 옥텟을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때 167쪽처럼 또는 166쪽처럼 쓰여지는 이런 그림은 더 이상 안 그리겠습니다. 너무 귀찮고 힘들고 필요 없는 과정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주기 원소입니다. 17쪽 플로린 원자가 전체 몇 개 있다고? 7개 있어요. 그 7개 있는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겠습니다. 옆에 또 다른 플로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그리겠다고요. 뭐 이쁘게 요렇게 해서 8개 표시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고 뭐 안 하고 그냥 들어놔도 충분히 8개 오케이 만족하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개 낼게 니도 한 개 내라,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프로인 사이에 선 하나 끄면서 단일결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F2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요 3주기 17쪽 염소한테도 똑같은 매체를 줄 수 있어요. 염소 원자가 전자 몇 개요? 7개요. 옆에 있는 염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역시 8개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 밑에 있는 F2, I2, 그렇죠? BR2, I2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염소 사이에 단일결합 Cl2 분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고요. 다 보입니까? 다 보여요? 자, 17쪽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있다? 16쪽도 있겠죠. 2주기의 16쪽 누구죠? 2주기 16쪽 누구예요? 왜 갸우뚱하고 계십니까? 예, 산소입니다. 유전하지만 2주기 16쪽 누구야? 라고 해서 이러고 있으면 이 수업 따라가기 힘들다 했습니다. 누군가 산소요라고 하면 그렇죠. 산소요라고 얘기되겠죠. 만약에 질소요 했으면 아니죠. 산소라고 내가 정리했을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남들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오이씨 잠깐 뭐지 쏠 일이 있군가 이러고 있으면 늦어요. 주변표가 눈앞에 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2주기 16쪽 산소였습니다.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요? 16쪽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6개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옆에 있는 산소 역시 원자가 전자가 6개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소는 16쪽 원소로서 옥텟을 만족하려면 2개가 모자라 2개를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즉 마그네슘이나 칼슘처럼 2개의 전자를 잃어주겠다는 놈들이 있으면 땡큐 받아먹으면 되는 거죠. 나트륨 1 플러스가 있었다면 나트륨 1 플러스 두 놈한테서 각각 전자 한 개씩을 받아먹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산소가 어때요? 그래서 2개를 얻고 싶은데 양아치처럼 야 내가 한 개 줄게 니 2개 주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산소가 원자가 전자를 2개를 각각 공유하는 과정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산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표시하는 즉 다중결합이 나오겠다고요. 물론 우리가 O2라고 쓰면 산소가 이중결합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16쪽 전형 원소거든요. 전형 원소 말 그대로 전형적인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16쪽 원소니까 각 두 놈이 서로 이중결합을 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뻔하게 15조 원소는 하겠습니다. 15조 원소, 2주기 15조 누구죠? 질소인데요. 저기 빨리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뭐 누구세요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 결코 뭐 잘난 체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주는 자세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하니까 남들이 쟤 왜 저리 나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하는 수업을 위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소 원자는 15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질소 역시 이런 관계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3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질소는 3중결합이라는 다중결합을 만들겠고 질소 역시 여러 3중결합을 M2 분자를 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된 거 정리해 보십시오. 페이지 166쪽, 7쪽은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2단원 맨 마지막에 어떤 걸 배웠습니까? 원자 반지름에 대한 것을 배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중원소의 원자 반지름은 3번 미층부터 시작해서 할 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원자 반지름은 질소가 조금 더 커, 미묘하지만 조금 더 커 라는 식으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원자가 더 커질수록 유액자가 커지면서 핵강들이 좀 전자를, 최고 전자를 좀 더 잘 당겨서 원자 반지름 보면 질소가 산소가 플로린이 이런 관계식을 본다라고 했었는데요. 에너지 그림, 거리R에 따른 에너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플로린의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 아까 에너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R0, 플로린사의 R0를 삼으시겠습니다. 플로린사의 R0라는 것은 플로린과 플로린이 이렇게 했을 때 R0, F2의 R0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공유결합 에너지, 플로린 사이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렇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O2 산소라는 놈의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에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하는 부분이죠. 산소라는 놈의. 우리는 산소가 이중결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산소 이중결합. 다시 말하면 원자 반지름을 삼았을 때 이 원자 반지름을 삼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는 거예요. 산소 간에 이중결합했을 때 핵간 거리를 삼습니까? 하면 아니에요. 이 거리를 원자 반지름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과거 원자 반지름의 얘기를 한다 했을 때 금속은 금속 원자들이 서로 패킹됐을 때 금속 입장에서는 금속이 이렇게 원자들이 접하는 사이에 절반을 삼아준다 했었습니다. 반면 비금속에서는 그 비금속끼리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때 단일 결합을 했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삼습니다. 이중, 삼중 같은 다중 결합이 아닌 말입니다. 질소 역시 질소 사이에 삼중 결합을 했을 때 핵간거리의 절반을 삼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산소는 이중 결합하는데 뭔 소리 합니까? 단일 결합은 어떻게 하는데요? 산소라는 놈이요. 단일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있어요. 과산수라는 놈인데요. 이 과산수가 서로 단일했을 때 요 핵간거리의 절반을 산소의 원자 반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중 결합했던 거 말고요. 질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소가 단일 결합하고 있는 요 상황의 핵간거리의 절반을 질소의 원자 반지로 삼습니다. 그래서요. 산소가 이중 결합하고 있는 요 핵간거리는 단일 결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짧은 거리 형성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플로린보다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니까 이쪽보다에서 오른쪽에서 형성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중 결합하면 좀 더 짧은 거리에서 형성됩니다. 당연하고 단일 결합을 끊는 것보다 이중 결합을 끊으면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플로린이 만들어진 것보다는 좀 더 핵간거리가 더 짧은 곳에, 더 결합 에너지가 큰 곳에 여기에 산소 O2,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형성되는 장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뻔하게 질소는 어떻습니까? 하면 산소보다 역시 더 핵간거리가 가까운 쪽에, 결합 에너지가 더 큰 쪽에 여기서 질소 간의 삼중결합 N2 형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과 이원자 분자 간의 X2, 이원자 분자 간의 결합 길이는 따로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비금속과 비금속이 있을 때 단일결합의 것은 이렇게 압수하는 거예요. 이중결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손 맞잡는 거죠. 그러면 단일결합했을 때 핵간거리에 비해서 이중결합하면 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삼중결합은 어떻겠습니까? 바깥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주의하세요. 핵간거리를 따질 때 있어서 단일결합을 통한 원자 반지름과 다중결합이 있었을 때 핵간거리는
전혀 별개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한번 더 나오겠지만 탄소 간의 결합 길을 따지면 탄소 간의 3중계를 봤을 때가 더 짧아요. 2중이나 단계열에 대해서 빠르게 결합의 에너지를 삼습니다. 그 결합을 끝내 필요한 에너지는 반대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좀 다시 해주십시오. 학생들 이거 나오면 원자 반지름의 것을 잘못 적용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단위 결합했을 때의 얘기예요. 비금속이 서로 단위 결합했을 때입니다. 좀 다시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주기 원소 중에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된 놈은 몇 놈 있을까요? 이주기 원소 중에서 상온에서 기체인 놈은요. 질소 가능합니다. 산소 가능합니다. 프로린 가능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네온이죠. 먼저 18 네온이에요. 18종 원소. 18종 원소 모두 다 기체예요. 그렇다면 네온을 2, N이 2 이런 분자가 만들어진다면 에너지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분자 본 적 있어요? 우리가 18종 원소 하면서 얘네들은 다른 거랑 결합 안 해 라고 했었습니다. 비활성 기체, 다른 거랑 결합 안 해 라고 했습니다. 결합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에너지가 좀 더 낮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얘는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멀리 무한대 있을 때에 비해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에너지가 낮아진 역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N2라는 분자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타입이라고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CL2는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CL2. 여기다가 염소까지 더 그릴게요. 좀 전에 여기가 프로린 만들어진 장소였잖아요. 프로린 만든 장소. 프로린에 비하면 염소는 해당 거리가 좀 더 멀리 있어야 되겠죠. 캐라벤지는 어떨 것 같아요? 캐라벤지는 좀 더 작을 것 같아요. 요 프로린 만드신 것보다 좀 더 먼 곳에 결합이 이것보다 좀 작은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CL2가 형성될 것 같아요. 상온에서 X2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이원자 분자에 존재하는 건 수소 가능합니다. N2 가능하고 O2 그리고
F2 가능하네요. Cl2 가능하고 Br2와 I2가 가능합니다. X2 이원자 분자로 원소 물질을 만든 놈은요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체고요. 브로민은 액체고요. 그리고 아이오딘은 고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X2 이원자 형태의 분자를 형성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수소로 했다면 훨씬 핵강들이 가까워야 되겠죠. 결합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뭐 보통 비교학하면 얘 셋이나 오버하면 얘까지 오버하겠습니다. 18쪽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취급되지 않는데요. 18쪽에서의 것을 그린다면 여러분 교재로 써볼 때 186쪽을 한번 봐보세요. 6번 문제입니다. 186쪽의 6번 문제 보시면 이지원소 A, B, C가 각각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186쪽의 6번 문제를 만약에 본다면 186쪽의 6번 문제 보면 A가 결합할 때는 A가 그냥 계속 위쪽에 0보다 더 큰 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A가 내용과 같은 타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BB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건 플로린이었다면 그보다 좀 더 결합 길이가 짧은 쪽에 결합하기가 좀 더 큰 쪽에 CC 되어 있는 것은 산소 간의 이중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소가 삼중결합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형식의 질문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A는 안정한 이원자 분자 A2를 만듭니까 하면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N가 0보다 더 큰 쪽에 계속 있었던 이놈은 18쪽 원소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68쪽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속과 금속이 만났잖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잖아 라고 하면서 결합의 얘기를 할 때 금속 결합과 이온 결합을 얘기했고 얘는 공유 결합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드지 고체 결정을 할 때 금속끼리 만났잖아. 금속 결정.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면 이온 결정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고체 결정이 있을 텐데요. 이 고체 결정이 두 가지로 나눠요. 다른 것들은 금속 결정 딱 하나, 이온 결정 딱 하나였습니다만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체 결정은 두 가지 결정의 형태가 나옵니다.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은 나옵니다. 분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분자의 정의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알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따라서 금속 결합을 통해서 금속 결정이라든지 이온 결합을 통한 이온 결정, 그리고 공유 결합 중에서 원자 결정까지는 얘네들은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면 분자량이란 말 자체도 어울리지 않네요. 원자 결정은 어떤 타입이 있습니까? 근데 탄소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탄소 다이아몬드는요, 탄소가 단일 결합을 4번 이렇게 하면서 여기 또다시 4번 결합을 하게 근대 그물 구조가 만들어지는 타입입니다. 또 탄소 흑연 같은 놈들이 있는데요. 탄소 흑연, 요런데 168페이지 탄소 흑연이 있네요. 탄소 원자가 육각형, 정육각형을 이루면서 한 층을 쫙 만들고 또 그 밑에 또 한 층을 쫙 만드는 이런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 다이아몬드를 하면서 탄소가 얼마 정도를 모아야 다이아몬드의 성질을 가질지 잘 몰라요. 탄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 톡 떼면 이걸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탄소 원자 이거 하나 톡 떼가지고 다이아몬드야
선물이야. 땡큐 할까요? 그래서 얼마 정도 모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특히 탄소 다이아몬드 또는 탄소 흑연처럼 야 이거 한 종류의 원자로만 있어야 되는가 잘못 착각할 수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SiO2 이산화탄소도 거대 그물 결정 구조를 가진대요. 혹시 지구가 원쪽이나 또는 고1 1학년 통합과학 쪽을 보면요. SiO2 망상 구조, 그물 망자를 씁니다. 망상 구조로 규소하고 산소가 그물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면 168쪽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SiO2 이산화탄소가 쭉 망상 구조로 나열된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이 느낌이 원자 한 종류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잘못된 뉘앙스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은 원자 결정 대신에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혹 옛날에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원자 결정 나오면 공유 결정이구나. 그래서 얼마를 떼어야 동일적인 분자가 될지는 모르는 그런 타입이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전기 전도도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전기 전도가 고체가 그리고 액체에서 금속 결합 물질은 둘 다 전기 잘 통했습니다.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많이 썼던 그림이에요. 이온 결정 고체 상태의 전기 못 통하고 액체 상태, 용류 상태의 전기가 잘 통한다. 그림 썼던 그 내용입니다. 그럼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을 통한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은 어떻습니까? 고체 상태에서요. 앵간하면 전기가 안 통해요. 흑연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체 상태고 액체 상태고 둘 다 전기 잘 안 통해요. 그럼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녹는 점 및 끓는 점으로 비교하는데요. 분자는 동일적으로 뗄 수 있다 보니까 동일적인 분자 사이에 약한 결합만 몇 개 끊어주면 쉽게 고체를 액체로 또는 액체를 기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태 변화인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자 결정은 녹는 점 및 끓는 점 이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상황에서 고체의 상태도 있는 고체로 존재하는 놈들도 있고요.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서 기체를 보았어요. 또는 고체를 봤잖아요. 라고 한다면 상황에서 기체를 봤다 또는 액체를 봤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분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속 중에서 상온에서 액체인 놈은 순 하나 딱 있고요. 나머지 다 고체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100% 다 고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보았다 또는 액체를 보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놈들도 없지 않아 있죠. 있습니까? 아까 봤던 I2, 아이오딘 같은 것들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은 분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반면 공유 결정은 거대 그물 구조로서 이것들 다 일일이 다 끊어놔야 돼요. 일일이 다 끊어내다 보니까 녹는지 끓는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SiO2 이산화탄소 같으면 한 1400도 이상 되는 녹는점을 가집니다. 탄소 다이아몬드 한 3000도 가까이 되는 녹는점을 가집니다. 어마무시하게 녹는점이 높아요. 페이지 168쪽에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공유결정과 분자결정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충분히 정리가 다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페이지에 개념 확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